안녕하세요. 백내장 수술 공부하기. 오늘은 수정체 전낭 원형 절개술 CCC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사실 영상을 자주 만들기가 좀 어렵네요. 오늘 다룰 CCC는 백내장 수술하는 안과 의사들의 그 백내장 수술 내내 심박수를 재면 가장 심박수가 빨라지는 타이밍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들을 오늘도 역시 준비한 대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보통은 니들로 CCC를 하는데요. 이렇게 캡슐을 펑처한 다음에 원하는 크기로 대략적으로 옆으로 이제 캡슐을 그어준 다음에 여기서 지금 과정처럼 한번 이렇게 접어서 플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플랩이 가능하면 평평하게 펴져 있는 상태로 쭉 CCC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고요. 이때 니들로 플랩 부분을 아래로 찍어 누르게 되면 CCC 크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옆으로 라디얼 익스텐션이 생긴다거나 모양이 크기가 변하는 일이 생기게 돼서 가능하면 아래로 누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니들의 끝으로 방향을 계속 조절해 가면서 CCC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주로 쓰는 그 방금 보여드린 과정은 거의 쉐어링을 통해서 이렇게 플랩 끝부분을 살살 옆으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원형의 모양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렸고, 원하는 크기대로, 그리고 특별히 바깥으로 CCC가 나간다거나 그런 일을 생기지 않게끔 하면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리핑이라고 해서 힘을 가운데 쪽으로 당겨주면서 그 조직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리핑이라는 과정인데, 이 역시도 갑자기 이제 방향을 전환한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CCC에 쓰인다, 두 가지 다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래도 대부분의 과정에서는 리핑보다는 쉐어링을 주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과정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제가 CCC를 돌리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 거의 제가 수술하고 나서 한 몇백 개 정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 방법인데요. 이제 캡슐을 펑처하고 그냥 화면 보는 데서 오른쪽 위쪽으로 그어준 다음에 역시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지만 조금 돌리는 그런 위치가 좀 다르죠.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CCC를 최근에는 방향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꿔보다가 맞는 방향을 찾은 것이고요. 이것도 아마 초창기 수술했을 때 CCC일 텐데, 이렇게 니들로 쭉 돌리는 과정을 하다가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거는 뭐 이 영상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지만 의외로 CCC를 할 때 간과하는, 초보자들이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캡슐에 초점을 맞춰야 이게 너무 캡슐을 펑처할 때 깊게 파서 콜텍스가 일어나거나 그런 일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 수술에만 급급해가지고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상태로
뭔가 CCC를 갑자기 하려고 든다거나 그러면 안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점을 최대로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이 영상은 계속 이제 니들로 CCC를 하다가 예를 들어 조율이 약하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니들로 방향 전환이 좀 힘들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로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CCC 포셉으로 잡아서 방금 약간 가운데로 당기는 부분이 바로 리핑 과정이 되겠고요. 지금은 다시 쉐어링을 통해서 쭉 이어지고 좀 돌리다가 거의 다 왔죠. 쭉 지금은 또 리핑 과정으로 쭉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포셉이랑 니들을 둘 다 사용하는 것을 계속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앵글 클로저 어택이 왔던 환자고 다 포스테리어 시니키아가 있었던 환자인데 힐론 니들로 유착을 다 방리한 다음에 이제 동공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조금 더 점탑 물질로 벌려서 이제 CCC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도 포셉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CCC를 하고 과정을 진행하는 데 더 도움이 더 편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으나 이렇게 니들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포셉도 좀 사용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초심자 때는 연습을 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같이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퓨필이 산동이 좀 작게 돼 있어도 적절하게 포셉을 이용하면 그렇게 CCC 크기가 작지 않게끔 잘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머처 카다락 케이스입니다. 전낭을 ICG 다이로 염색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공기를 먼저 주입을 해서 각막 내면에 염색약이 묻지 않게끔 프로텍션을 하고 다이를 이제 캡슐 위로 바로 쏴줘서 염색을 하고요. 그래서 점탑 물질을 넣어서 이제 쭉 이제 챔버를 좀 더 깊게 하고 퓨필도 조금 더 다일레이션 시킨 다음에 평소와 같이 이제 니들로 CCC를 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행히 콜텍스가 이렇게 액화가 되지 않은 케이스여서 뭐 특별히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CCC 케이스인데 이게 제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화이트 머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왠지 캡슐들도 조금 더 약하고 얇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조율이 약한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CCC가 계획한 대로 좀 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CCC가 원했던 경로보다는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역시나 이런 경우에 저는 포셉으로 전환을 해서 조금 더 방향 전환이 조금 더 쉽게끔 리핑을 사용해서 약간 가운데로 당겨주고 또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CCC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무리 없이 CCC가 되는 듯 했는데 요 방향 전환할 때 뭔가 좀 손이 불편하고 잘 캡슐이 안 딸려와서 다시 이제 점탑 물질을 넣고 CCC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뭔가 원하는 방향대로 플랩이 잘 움직이지를 않고 니들로 이렇게 밀어도 잘 안 밀리다가 보니까 지금 보면은 꽤나 옆까지 이렇게 캡슐이 라디알 익스텐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셉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 CCC를 마무리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미 상당히 조금 나와 있고 그리고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점탑 물질을 채워넣고 포셉을 넣을 때 각도를 잘 넣어야지 그냥 왈칵 넣어버리면 점탑 물질이 도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장면이고 점탑 물질을 다시 채워넣고 이제 CCC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CCC 포셉이 예전부터 제가 싫어했던 잘 안 잡히는 CCC 포셉입니다. 이 포셉 이름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맥퍼슨 포셉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각도에 따라서 이게 이가 벌어지면서 캡슐이 잘 안 잡히는데요. 뭔가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데 계속 CCC가 라디얼 익스텐션 된 게 가운데로 당겨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리해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했다가는 완전히 뒤로 익스텐션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 케이스에서는 이 부분은 캔 오프너 방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캔 오프너라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우표에 이렇게 많은 우표를 둘러싸고 점들이 송송송송 나 있잖아요, 구멍이. 그러면 이제 뜯을 때 톡톡톡 뜯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니들로 캡슐을 이렇게 구멍을 하나씩 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잘 뜯어지게끔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캔 오프너라는 방법이고 교과서에도 아마 나오는 방법이니까. 근데 이 캔 오프너라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써야 될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캔 오프너 했던 방법이 조금 이렇게 무슨 이빨 모양으로 조금 너덜너덜해 보이긴 하지만 전혀 인공수정체를 넣고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결과를 가진 그런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CCC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캔 오프너 등의 방법으로 순발력을 발휘할 필요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 케이스는 뭔지 모르게 각막도 좀 뿌였고 그날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캡슐을 펑처해 가지고 플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자꾸 긋는데 콜텍슨을 긋는 것만 같고 이게 분명히 캡슐을 내가 펑처하고 그어놨는데 플랩이 잘 안 만들어지고 환자는 자꾸 눈을 좀 움직이고 이게 뭔가 땡기고 하는데도 뭔가 잘 안 됩니다. 이거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혹시나 뭐 포셉으로 바꿔서 저 부분을 딱 집어서 돌리면 되겠다 싶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각도가 또 좀 어렵습니다. 이게 코니아를 자꾸 누르게 되고 환자는 움직이고 그래서 또 캡슐은 잘 안 잡히고 이럴 때 또 긴장이 되니까 손이 떨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인데 이럴 때도 여러 가지 그 순발력이 좀 필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환자가 너무 눈을 움직이는 것 같아서 왼손으로 지탱을 하고 해보려고 했는데도 환자는 계속 고개를 돌리고 턱을 들었다 놨다 하고 또 포셉은 넣어서 잡으려고 해도 잘 안 잡히고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예 캡슐을 펑처하고 플랩을 만드는 걸 다른 위치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행히 플랩이 만들어지고 원래대로 이렇게 CCC를 계속 이어서 하게 되고요. 아까 그었던 부분을 잘 피해서 하면 원하는 크기대로 무리 없이 CCC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여드린 거는 누구나 CCC를 상당히 많이 해봤던 사람들도 어느 날 원치 않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방향도 전환해보고 위치도 바꿔서 좀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아래쪽으로 돌리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위쪽부터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먼저 CCC를 돌리고 이제 방향을 좀 바꾸게 된 계기가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버블이 좀 가리고 있어가지고 버블을 치우고 그리고 CCC를 계속 이어서 하는데요. 지금도 뭐 그냥 별 문제 없이 끝나겠지 하고 있던 케이스가 여기서 보면 갑자기
라디얼 익스텐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 이미 조금 나가 있는데 보면 요 퓨필 마진까지 캡슐 플랩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당기면 또 큰일 나겠구나 해서 이번에도 방향을 그냥 바꿨습니다. 이쪽에다가 니드를 통해서 이제 플랩을 만들고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포셉을 이용해서 CCC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라디얼 익스텐션 된 부분은 연속적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지지 않고 끊기게 되긴 하지만 무리해서 원래 방향을 고수해서 CCC를 했다가는 아마도 뒤에까지 라디얼 익스텐션이 정말로 쫙 넘어가서 포스테리어 캡슐 럽처가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잘 못했던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화이트 머처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는 가운데 그냥 얼핏 봐도 콜텍스가 상당히 액화가 되어 있고 캡슐이 디스텐션 되어 있는 빵빵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니들 펑처를 한 다음에 INA 팁을 넣어가지고 액화된 콜텍스를 다 먹어서 이제 디컴프레션을 해줘야 되는, 그래야 이제 그 CCC가 익스텐션이 잘 안 되게 되는데 뭐 제 나름으로는 이때가 거의 수술 초기였는데 CCC INA 팁을 넣어가지고 콜텍스를 어느 정도 먹어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먹고 이 정도면 조금 캡슐이 빵빵했던 게 조금 이제 줄어들었고 이제 CCC를 해도 되겠다 했는데 이게 INA 팁을 빼는 순간 옆으로 벌써 쫙 찢어지는 게 보입니다. 당황스럽죠 사실. 근데 뭐 아직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은 CCC를 진행하는데 이미 바깥으로 굉장히 크게 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지금 생각에는 계속 점탄 물질을 채워가면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계속 진행해서 물론 이렇게 채우기도 하지만 이미 너무 커져 버렸죠. 그래서 하지만 아직 뭐 뒤로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캡슐을 잘 잡아가지고 마무리 질 생각으로 이제 CCC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이게 존율도 상당히 약해가지고 원했던 크기대로 안 되고 자꾸 옆으로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요. 여기서 약간 위기를 느껴서 가운데로 좀 당겨준 다음에 다급하게 CCC를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뭔가 삐뚤어졌는데 어쨌든 모양이 삐뚤어졌지만 뭐 어쨌든 간에 뒤로 넘어가지는 않았고 백내 정도 효과적으로 잘 제거돼서 환자한테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 없이 시력도 잘 나오게 됐는데요. 아무튼 유튜브 많이 찾아보시면은 이런 케이스에서 어떻게 해야 CCC가 익스텐션 안 되고 잘 마무리 질 수 있는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공부하시면 저처럼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을 좀 피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CCC 연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방울토마토를 삶아서 그 껍질을 갖고 CCC 연습하고 어떤 분들은 맨랩 가가지고 돼지 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기타로 세트라고 하는 그런 모형 눈을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있는 병원에서는 이렇게 VR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꽤나 실제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인데 기계가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학회에선가 이 기계를 사가지고 비용을 어느 정도 받고 연습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는데 제 느낌에는 돼지 눈으로 하는 맨랩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C를 이 기계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조금 실제 상황에 맞게 이렇게 CCC 크기를 조절하고 실제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내장 수술 공부하기 CCC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별 문제 없이 했던 케이스, 그리고 약간 당황스러웠던 케이스, 또 잘 못했던 케이스들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본인 스스로
뭔가 방향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보고 니들로도 했다가 포셉으로 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서 결국에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얼른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영상은 준비한 건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주제가 뭔지 좀 고민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